예, 오늘 이슈큐브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 은퇴 대국입니다. 이게 주제인데요. 저희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겼다고 하네요. 이게 92수 만의 불계승이라는 표현인데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겠습니다.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개건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겼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예, 92수 만에 불계승.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이윤재 앵커가 이슈 브리핑 해줄 때 이게 3년 전에 알파고 했을 때보다 한 수 위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첫 경기만에 이겼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이거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이라서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그 한돌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맞바둑, 호선바둑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젖바둑을 많이 두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좀 힘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바둑을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이런 바둑 문외한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경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돌이 뭐 좀 실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룰이 어떻기에 한돌이 뭔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대국 방식은 이제 치수 고치기로 펼쳐지는데요. 치수 고치기. 네. 치수 고치기라는 거는 이제 두 대국자의 실력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날 경우에 바둑에서 이제 약한 사람이 먼저 이제 대국을 시작하기 전에 돌을 미리 깔고 두는 바둑을 젖바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젖바둑에서 이제 바둑판 위에 그 깔리는 돌의 개수가 바로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 2016년에 알파고와 대결을 펼칠 때는 이제 맞바둑으로 치수 없이 호선바둑으로 대국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흙으로 2점을 미리 깔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원래 그 젖바둑 같은 경우는 덤이라는 게 없는데요. 덤이 뭐냐면 이제 맞바둑에서는 흙이 바둑을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 흙이 먼저 시작하는 만큼 유리하잖아요. 한 곳을 먼저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 유리한 만큼 덤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6집 반, 그리고 중국은 이제 7집 반의 덤을 주게 돼요. 그런데 원래 젖바둑에서는 덤이 없는 게 일반적인 대국 방식인데 이번 대결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지만 덤 7집 반을 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맞바둑, 호선바둑에 그 알고리즘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2점으로 두면서 덤이 없이 두는 그 알고리즘을 다시 구성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점이지만 7집 반을 주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일반적인 2점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1.5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세돌 구단이 많이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점이어도 프로 기사들 정상급 기사들이 이제 인공지능 그 또 프로그램들에게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국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수께서 이제 불계승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2번의 또 대국이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이제 내일 이제 2국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치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돌이 오히려 2점을 깔고 이제 아니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흙으로 덤 7집 반을 주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아마 1승 2패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미 1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2승 1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기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잠깐 해봤는데요. 아마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알파고하고 대결했을 때 4대1로 물론 제가 앞서서 표현한 대로 AI를 이긴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입니다만 4대1로 패배한 후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 저희 준비했는데요.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심한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걸 이겨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진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진 거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은퇴 대국을 이 대상으로 또 한 번 인공지능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되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되게 놀라운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관계자분들이 입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봤습니다.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어떤 인공지능 상대 승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사실 패배의 쓰나품이 있었고 예. 이번에도 어떤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사실 우리가 은퇴 경기라고 얘기한다면은 뭔가 명예롭고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데 집중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세돌 구단이 다시 한번 도전을 은퇴에 좋은 선례로 남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치수고치라는 방법을 이제 처음 선택하는 거는 예. 어떤 관계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은 구단이 되는 어떤 전설로 통하는 그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결과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접근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진 게 아니다라고 그 표현했던 것만큼 네. 이런 것은 어떤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실력과 AI 사이에서의 조화가 무엇일지 예. 바둑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무엇일지를 한번 몸소 보여주고자 했던 예. 그러한 바둑사랑의 발로가 아닌가 평가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 강나영 교수께서 이 알파고와 대결할 때와 오늘 이 한돌과 대결할 때 그 경기 방식의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리한 고지에서 이세돌 구단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둑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기를 은퇴 경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멋지다, 남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혹시나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92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2수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경기를 종료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빨리 끝난 그래요? 것입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게 평균 내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92수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는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쉬운 경기였다? 네, 뭐 92수를 하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예. 거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보통 대국 이제 평균 수순이 뭐 250수에서 300수, 예. 길게는 350수까지도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100수도 채 안 돼서 예. 승부가 났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돌 프로그램의 젖바둑에 대한 대비가 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거 그 경기 할 즈음에 이 자리에서 현장 중계하는 것도 했었고 아, 네. 그 기억이 이제 300 몇 수 만에 막 이런 네,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불계패 뭐 이런 거였는데 92수 만에 불계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경기가 종료됐구나. 이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중반 유리한 전투에서 장문을 몰라 요속이 잡혀.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한돌이 중반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장문을 몰라서 요속이 잡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장문이라는 것은 예. 사실 이 바둑에서 돌을 잡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예. 좀 쉬운 기술에 속하거든요. 신기술이에요? 쉬운 기술. 쉬운 그렇게 기술.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 예. 네, 한돌이 장문을 못 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그 배경도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좀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를 좀 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일단 저는 승리가 너무 기쁘고요. 그 3년 전에 그 인터뷰가 저도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나는 바둑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고 그런 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 3년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는 거에 되게 주목을 맞추고 기계, 곧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인간을 위협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이슈로 몰아갔던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세돌 구단의 어떤 그 품명이나 성향을 보면은 그 바둑이라는 것을 인간의 두뇌를 이용해서 어떤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러한 창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 자꾸만 그런 어떤 예술을 어떤 인간과 기계의 대결로 몰아가는 게 아쉬웠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예. 요번에 결과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예. 저런 표현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뉴스를 예술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라는 표현을 언젠가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거든요. 저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를 보고요. 저희가 이세돌 구단 인터뷰 이 대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둑계에서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실제 우리 강나연 교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떤 존재였고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세돌 구단은 1983년도에 전남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라는 아주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예. 네, 그런데 바둑 기재가 어려서부터 너무 뛰어나서 예.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바둑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고요. 예. 이제 12살의 어린 나이에 프로기사가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조문영 구단, 이창호 구단의 계보를 잇는 세계 최강의 전설적인 바둑 프로기사가 되었는데요. 네. 예. 이제 2000년도에 무려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었고 예. 이제 2002년에는 당시에는 프로 3단이었었는데 예.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 5단 시절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 이제 완전히 세계 1인자로 올라섰고요.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뭐 2016년이었죠. 이제 예.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예.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펼치면서 네. 그리고 또 사국에서 신의 한 수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대기사로 알려지게 되었죠. 예. 네, 정말 세계 1위의 그 바둑 기사인 이 이세돌 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제 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뭐 이러면서 그 바둑계에서는 약간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무력감도 느껴지고 상실감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지금 바둑계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네.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바둑의 예술성 부분에서는 좀 이제 축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둑의 어떤 매력적인 가치가 예. 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바둑의 역사는 무려 4,000년에 이르거든요. 네, 그 오랜 역사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 이제 바둑이 단지 이제 승부적인 측면, 뭐 게임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바둑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성도 얻을 수 있고 예. 또 바둑의 문화적 가치도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서 살려나간다면 이제 바둑계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하시는 말씀에 사실 이게 뭐 혹시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들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일전에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한번 짚어봤던 내용이긴 한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임이 또 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스도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많은 이제 기사들이 패배하면서 사실은 그 대중적인 인기가 좀 시들시들했다. 쇠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바둑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기감이 그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있었다고 분명히 추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바둑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뭐 우려 같은 건 안 드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프로 기사들의 대결에 있어서는 예. 이세돌 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아무리 세계 1인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들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물론 기계지만 어떤 예.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좀 이세돌 구단처럼 이렇게 예민한 승부사들 또는 이렇게 순수한 이제 승부사들에게는 좀 무력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엄연히 기계는 기계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 온기를 나누면서 두는 바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낭만과 예술성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사실 그 예전에는 이런 대결을 보면서 인간이 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뒀었다면 사실 이번 대결만큼은 좀 인간과 어떤 AI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를 뽑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세돌 구단의 네. 인터뷰가 준비가 된 모양이죠. 저희가 현장으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이세돌 구단입니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돌 표정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더 밀국집단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구를 한다는 게 마음 먹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젖바둑으로 칠성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지금 처음부터 서로들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핸디캡 매치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득점에 밀국집단 주는 걸 계속 드리면 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스포츠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프로기사가, 그것도 최고의 프로기사가 깔고 드는 건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두 점을 깔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떠세요? 예. 제가 대구 경기에서 2점을 떨고 든다는 건 당연히 뭐 처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은퇴 경기에서 듣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사실 한 10일 정도 2점으로 좀 연습을 했는데요. 연습을 하면서도 내가 2점 빠지를 연습할 그런 날이 오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좀 신기했다. 좀 뭐라 하죠? 사실 프로기사가 젖바둑을 깔고 두는 바둑을 준다는 건 평생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려는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한돌반이 경기에 결정이 되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약간 바둑을 조금은 좀 멀리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7월 달이었나요? 7월 달부터 사실 공식 대국이 없었고 한 5개월 정도 사실 바로 시합이 없었고 또 사실 공부도 그렇게 연습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근래 한 10일 정도는 정말 바둑만 생각하고 하루에 정말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그것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 2점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7집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제가 지금 이기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허무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이나 또 21일 날 벌어지는 그 2, 3국의 좀 한돌이 조금 시간은 없겠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 나오는 건 저도 원치 않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승들리거든 이세돌 구단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원래는 2점은 좀 어렵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이르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또 이세돌 구단도 이세돌 구단이지만 저희 개발자분 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팀장님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자, 지금 모두가 좀 기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좀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그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자, 어떠신가요 지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2점 접하도 학습을 시키면서 프로기사분들 여러분들한테 물론 열심히 두셨는지 안 두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저희는 한돌에게 물어봤죠. 테스트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 정말 유명 3위 랭커들이 2점의 인국지방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점은 됐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저도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역시 이세돌이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그 중간에 78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세돌 구단께서 두신 게 78수 한도는 그쪽 수를 전혀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치로 공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알파고때 기억하시죠? 이세돌은 87수, 78수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세돌 구단이 둔 78수로 인해서 다음 한돌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실 몇 수는 제가 확인하고 제가 사국 때 78수 끼인수로 이기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솔직히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 전까지 한돌이 실제 판단하고 있었던 승률은 높았거든요. 계속 오르는 상태였었고, 그러다가 부심 78수 이후 79수부터 승률이 확 떨어져가지고. 근데 네, 한번 이세돌 의원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조금씩 승률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저번 알파고 때랑 틀린 게 78수 그 알파고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수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수였거든요. 한국이 좀 생각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고 너무 당연한 프로라면 누구나도 그렇게 스피이 없는 거의 뭐 당연한 한 수였거든요. 네. 네, 그건 조금 의외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수로 인해서 승률이 확 떨어지면서 바둑이 단면곡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세돌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자, 이제 호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2016년이었나요? 알파고와 대결했을 때 이 호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두 점에는 비록 이기긴 했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내일 승부?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확률은 그렇지만 승패보다는 어쨌든 만만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선을 다한다면 종종 정말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퇴대국인 만큼 마지막 승부수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돌의 임종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오늘 이겼어요. 네. 이제 내일 다시 승부를 하게 될 텐데 내일 승부는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한돌은 학습은 끝났고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안정성 위주로 확인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결과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기자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서 크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면 되나요? 네. 블루터 이범사라고 합니다. 오늘 대구 굉장히 성공에 잘 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면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에 AI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한 결과들이 이번 대국에 많이 도움이 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추가로 오늘 좀 수비적으로 대국에 임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AI를 연구한 결과로 그렇게 수비 전략을 들고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은 그동안 AI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세돌 구단님도 수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계획적인, 전략적인 건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을 연구했다고 하겠지만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후기가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근래 뭐 정말 한 10일 동안 이제 도점으로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것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집에 도점으로 보고 사실 5대5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대국은 좀 5대5는 안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제 생각에는 컴퓨터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알파고한테도 그렇게 이겨낸 이세돌 구단입니다. 지금 대국에서 이제 좀 약간의 경선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이제 그건 내일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의 마지막으로 그 약간 수비적인 과정을 준것 같은데. 예,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조금이라도 승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손바닥에서 그렇게 수비적으로 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거든요. 역시 AI 연구를 많이 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인 수비적인 수법을 선택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번에 중에 한골 두개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78회를 가하고 정황하는 게 저파독적인 특성 때문에 한솔이 충분한 테스트 기간 두번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이 왔는지. 네, 저 질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70+ 이후에 약간 이제 한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젖바둑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거에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차이점을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공식적인 보도자료 쪽으로 조금 말씀드리긴 드렸었는데 저희가 실제 첫바둑에 대해서 준비한 게 한 2개월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포스 모델을 뭔가 이용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실제 학습한 기간은 실제 저희가 다양한 걸 설명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길지는 않았어요. 뭐 분명이라면 분명인데 그렇게 원래 머신러닝이라는 게 학습량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올라가는데 학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또 그리고 이전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3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다고 봤을 때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학습량이 좀 부족한 게 물론 잘 두셔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줄 한 번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예, 흥미로운 지점들, 좀 의미 깊게 저희가 들어봐야 될 이세돌 구단의 의견도 좀 들려서 일단은 강나연 교수께서는 지금 이세돌 구단이 밝힌 어떤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세돌 구단 본인도 예. 아마 1국에서는 이제 2점의 더미 곱집반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패배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쉽게 승리를 거두어서 아까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그 팽팽한 승부를 펼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국, 3국 한돌이 준비를 잘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2번의 또 대국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까 기자들의 질문에 의하면 원래는 공격적인 좀 스타일인데 이세돌 구단이 그때 알파고와의 대결로 인해서 약간 수비형으로 약간 이번에 경기를 치른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2번 남은 경기에서도 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이 2016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는 1국부터 3국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공격적인 기풍으로 맞섰거든요. 근데 내리 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국에서 좀 전략을 바꿔서 수비형으로 대결을 펼쳤고 한 방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수비형 기사들보다는 전투형 기사들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바둑에서도 좀 이렇게 무난하게 차분하게 이끌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려고 했던 작전을 세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전략으로 맞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또 이제 워낙 이세돌 구단은 예측이 불허한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공격적인 전투형 기풍으로 또 맞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강 교수께서도 3번의 경기 중에 1승 2패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예측을 토대로 본다면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뭐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튼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이제 이렇게 바둑을 펼치면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공존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거창하게 좀 표현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떠한 좀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저는 전설 이세돌 구단의 그 AI 요번에 은퇴 대국의 좀 의미를 하나 짚어보면 예. 그 바둑의 대중화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강 교수님 말씀처럼 참 바둑이 교육적이고 정서적 함양을 줄 수 있는 건데 바둑이 안타깝게도 여러 어떤 옛 관행이나 옛 명성에 좀 젖어 있어서 예. 좀 침체되고 도태되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활로를 모색한 것 같아서 예.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울러 사실 AI라는 이러한 어떤 범용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좀 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발되고 우리의 생활에서 단순 업무가 아니라 이제 실효성 있는 실생활에 많이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역사는 언제나 그 발전 단계에서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건강한 자극과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앞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예. AI 인공지능과의 조화와 실효성 있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기술 격차가 사람에 대한 소외나 계층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말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과 조화로운 편의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규 교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인공지능과의 대면이 곧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의 대면이 승리다? 이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세돌 구단의 예. 승리를 축하드리고요. 예. 앞으로 3승을 저는 기대하고 응원하고 싶고요. 예. 발달하는 문명을 피하지 않고 확인했던 이세돌 구단의 이런 용기, 예. 저는 그게 진정한 바둑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은퇴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저희도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